싱가포르 의료관광 비용으로 5천만 원?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시아버지께 프리미엄 가족카드를 건넸습니다. 청담동 한정식당의 누만, 시댁 가족들은 환호했죠. 역시 우리 며느리, 위사는 달라도 다르네. 시누이가 박수까지 치더군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은서야, 고맙다 라고 하셨고요. 남편은 멀거니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가 뭘 생각하는지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저 카드 내 계좌랑 연결된 건데. 네, 맞습니다. 그 남자 통장이었죠. 상간녀 상영시키느라 이미 바닥난 그 계좌요. 그런데 시댁 가족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4개월 전에 이미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도, 지금 며느리 역할을 하는데 다른 숨은 목적이 있다는 걸요. 시아버지는 카드를 받아들며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레플스에서 VIP 코스라니 이거 꿈만 같구만. 저도 웃었습니다. 그들은 몰랐겠죠? 제 미소 뒤에 어떤 칼날이 숨어 있는지.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은서라고 합니다. 41살, 청담동에서 클리어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원장이에요. 성형외과 전문의로 일한 지 15년째, 병원 개원한 지는 7년 됐죠. 제법 잘 나가는 편이에요. 환자분들 만족도도 높고 재방문율도 좋고요. 그런데 요즘 제 삶은 두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낮에는 원장 최은서로 살고 밤에는 며느리 최은서로 살아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며느리 연기를 하고 있죠. 이미 끝난 결혼의 잔상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4개월 전 2024년 12월 초였어요. 남편 강민석의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알림이 떴습니다. 박소연이라는 이름이었죠. 오빠, 오늘 밤 언제 와? 보고 싶어라는 메시지였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알았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죠. 변호사 친구 유나에게 전화했어요. 유나는 의대 동기이자 지금은 의료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거든요. 유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은서야, 감정은 나중에 정리해. 지금은 재산 분할부터 계산해. 유나의 조언대로 저는 차분하게 움직였어요. 부동산, 예금, 병원 지분, 차량까지 전부 정리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죠. 재산 분할로 제가 받을 금액은 8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6개월간 별거, 사실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합의서의 비공개 조항이었어요. 민석이 원했죠. 회사 사람들한테 들키면 승진에 문제가 생긴다면서요. 저도 나쁘지 않았어요. 병원 환자들이 원장 이혼 소문 듣는 것도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서 합의했습니다. 2025년 6월 초까지 비밀로 하기로요. 그런데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시댁 가족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저를 여전히 며느리로 대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죠. 가족 단톡방 우리 가족 사랑해에는 매일같이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지금은 2025년 4월 초예요. 서초동 17평 오피스텔에서 혼자 지낸 지 넉 달째입니다. 이곳은 병원 근처에 얻은 임시거처예요. 짐도 별로 없어요. 캐리어 하나, 옷 몇 벌, 노트북 한 대. 끝입니다. 원래 살던 강남 신사동 아파트는 재산분할 협상 중이라 비워뒀죠. 민석이 아직 거기 살고 있고요. 밤 11시가 넘으면 저는 이 좁은 오피스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봅니다. 낮에 수술하고, 환자 상담하고, 직원들 관리하고, 병원 경영 신경 쓰고, 그러다 퇴근하면 시댁 단톡방 확인하고, 민석 눈치 보고, 며느리 역할 유지하느라 신경 쓰고, 지칩니다. 정말 지쳐요. 그런데 참아야 해요. 2달만 더 버티면 되거든요. 6월 초가 되면 비공개 조항이 끝나요. 그때 가서 우린 이미 끝났어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재산분할 8억도 온전히 제 몫이고요. 그 돈이면 병원 확장도 하고 새 아파트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참는 거예요. 하지만 시댁은 제 속사정을 모르죠. 아니, 알 리가 없어요. 저는 여전히 웃으면서 인사하고 명절 음식 챙기고 안부 전화 받거든요. 완벽한 며느리 연기입니다. 며칠 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은서야, 요즘 민석이랑 어떠니? 둘이 잘 지내고 있지? 네, 어머님. 잘 지내고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민석이랑 통화한 지도 일주일 넘었거든요. 필요한 얘기는 카톡으로 하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대답에 안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우리 며느리 덕에 우리 가족이 든든하단 말이야.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요. 그래도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죠. 어머님 말씀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이 나왔어요. 든든하다는 말이 귀에 박혔거든요. 네, 맞아요. 저는 시댁에게 든든한 며느리죠. 의사니까요. 돈도 있고 인맥도 있고 병원도 있으니까요. 그걸 이용하려는 거잖아요. 가족 단톡방을 열어봤습니다. 아가씨가 메시지를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새언니, 다음 주에 우리 애 학부모 상담이 있는데요. 혹시 새언니 아는 소아정신과 선생님 계세요? 애가 요즘 집중력이 좀 떨어져서요. 저는 한참을 화면만 바라봤어요. 답장을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죠.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무시하면 요즘 며느리가 왜 저래 소리 나올 테니까요. 아가씨, 제가 아는 선생님 한 분 계세요. 연락처 따로 보내드릴게요. 크크크 역시 새언니, 감사해요. 이모티콘까지 붙여서 보내시더라고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이게 제 일상이에요. 끝난 결혼, 끝난 관계를 붙들고 연기하는 삶이죠.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원장님, 주말에 남편분이랑 뭐 하셨어요? 라고 물으면 저는 웃으면서 집에서 쉬었어요 라고 답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주말에 민석은 박소연이랑 만났을 거고 저는 오피스텔에서 넷플릭스나 봤거든요. 환자 상담할 때도 신경 쓰여요. 간혹 40대 여성 환자분들이 원장님은 결혼 생활 잘하시죠? 부러워요 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해요. 속으로는 웃음이 나오지만요. 잘하긴요. 이미 깨진 결혼인데요. 밤이 되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게 맞는 걸까? 8억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지만 결론은 똑같아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15년 결혼 생활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민석이 외도했고 저는 참았어요. 그 참음의 값이 8억이라면 2달쯤은 더 참을 수 있어요. 오피스텔 창문 너머로 서초동 야경이 보입니다. 불빛들이 반짝이죠. 저 불빛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을 거예요. 저처럼 참고 사는 사람도 있을 테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겠죠. 저는 어디쯤 있을까요? 참는 사람과 행복한 사람 사이 어디쯤일까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어요. 문자 한 줄이 떴죠. 다음 주 아버지 생신 때 같이 가야 돼. 시간 비워도. 저는 답장도 안 했어요. 일심만 했죠. 어차피 갈 거거든요. 가야 해요. 며느리니까요. 아직은요.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2달만 더 버티자. 6월만 되면 끝이다. 그때까지만 참자. 저는 그렇게 되뇌며 잠들었어요. 고요한 오피스텔 안, 냉기만이 제 곁을 맴돌았습니다. 4월 중순이 되자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아버지 생신 얘기였어요. 강필수 시아버지는 올해 72세예요. 칠수는 2년 전에 지났죠. 그때도 시댁에서 호텔 잡아서 가족 모임 했거든요. 비용은 당연히 민석이랑 제가 반반씩 냈고요. 그런데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가족 단톡방에 아가씨가 메시지를 올리셨거든요. 다들 알다시피 아버지 생신 다음 달이잖아요. 올해는 특별하게 해드리면 어떨까요? 요즘 싱가포르 래플스 메디컬 센터에서 VIP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있대요. 해외 의료 관광으로 유명한 곳이래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알았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시어머니가 바로 답장을 다셨어요. 그게 좋겠네. 아버지도 요즘 건강 체크 안 한 지 오래됐고, 시아버지도 한마디 하셨죠. 허허, 싱가포르라. 하, 좋지. 나도 해외에서 한번 제대로 검진받아보고 싶었어. 분위기가 급격히 무르익더라고요. 그러더니 아가씨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새언니, 새언니가 의사시잖아요. 이런 거 알아보시면 되잖아요. 예약도 새언니가 하시면 더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핸드폰을 보며 한숨을 삼켰어요. 시작됐구나.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잠시 후 시어머니가 또 메시지를 올리셨습니다. 은서야, 네가 바쁜 건 아는데 가족이 우선 아니겠니? 제이 말대로 병원 경비로 처리하면 되잖아. 병원 경비로 처리하면 된다.
5천만 원이 넘는 VIP 건강검진을 병원 경비로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저는 답장을 써야 했어요. 안 그러면 요즘 며느리가 왜 저래 소리가 나올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답장을 보내고 나니 속이 메스꺼웠어요. 병원 원장실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숨이 막히더라고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청담동 거리가 보였어요. 명품 매장들, 고급 차들, 잘 차려입은 사람들.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지만 속은 어떨지 모르죠. 저녁에 분당 시댁으로 갔습니다. 민석이 같이 가야 한다고 연락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시댁은 분당의 45평 아파트에 사세요. 제법 좋은 동네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댁 가족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부부까지요. 분위기가 묘하게 들떠 있더라고요. 어서 와, 은서.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저는 인사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버님도 안녕하세요. 시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은서, 래플스 얘기 들었어. 고맙구먼. 아직 알아보는 중입니다, 아버님. 허허, 역시 우리 며느리는 다르네. 의사 며느리 둔 게 이럴 때 든든하단 말이야. 시아버지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든든하다. 또 그 말이네요. 저는 도구예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도구죠. 거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과일을 깎아주시더라고요. 민석은 제 옆에 앉았고요. 시누이는 노트북을 펼쳤어요. 새언니, 제가 래플스 프로그램 좀 찾아봤어요. 여기 보세요. 제이 아가씨가 화면을 돌려 보여주셨습니다. 싱가포르 래플스 메디컬 센터 VIP 건강검진 프로그램이었어요. 2인 기준 5,2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5천만 원이 넘네요. 제가 말하자 시아버지가 웃으셨어요. 뭐, 건강이 제일이니까 돈이 문제겠어? 돈이 문제 아니라고요? 5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저는 숨을 참았어요. 화를 내면 안 돼요. 지금은 참아야 해요. 시누이가 또 말했습니다. 새언니, 예약도 새언니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의사시니까 병원 쪽이랑 연락하시면 VIP 대우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비용은 제이 아가씨가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그러더니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죠. 새언니 병원 법인카드 쓰시면 되잖아요. 유료 관련 지출이니까 경비 처리 가능하지 않아요? 저는 제이 아가씨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법인카드를 쓰라고요? 개인 건강검진을 병원 법인카드로 결제하라고요? 그건 횡령이에요. 명백한 범죄죠. 하지만 제이 아가씨는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요.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제 말이 맞네. 은서야, 네가 병원 운영하니까 그런 거 처리 쉽잖아. 우리가 뭘 알겠니?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가 날 정도로요. 하지만 표정은 유지했죠. 웃는 얼굴로요.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민석이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병원 법인카드면 정리 쉽잖아. 나중에 회계 처리하면 되고. 저는 민석을 돌아봤어요. 이 남자는 지금 뭐라고 한 거죠? 자기 아버지 건강검진 비용을 제 병원 돈으로 내라고요? 그것도 법인카드로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여기서 안 돼요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댁 가족들은 며느리가 왜 저래라고 할 거예요. 민석은 나중에 따로 불러서 창피하게 왜 그래라고 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참았습니다. 2달만 더 버티면 돼요. 6월까지만요. 시아버지가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역시 우리 며느리야. 은서 덕분에 우리 가족이 든든해. 또 든든하다는 말이네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과일을 입에 넣었어요. 단맛이 났지만 쓴맛이 더 강했죠.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민석이랑 같이 시댁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민석이 말했어요. 고생했어. 조금만 참아. 저는 민석을 쳐다봤어요. 이 남자는 지금 뭐라고 한 거죠? 고생했다고요? 조금만 참으라고요? 민석 씨. 왜? 아버님 건강검진 비용 민석 씨가 내세요. 민석이 잠시 멈칫했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죠. 지금 그게 중요해. 아버지 앞에서 창피하게 하지 말고 일단 넘어가자고. 제 병원 법인카드로 5천만 원을 어떻게 내요? 나중에 정리하면 되잖아.
당신 회계사 동생한테 물어보면 방법 있을 거 아니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이 남자는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죠. 차에 탔습니다. 민석은 운전하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서초동 오피스텔 앞에 내려주더라고요. 들어가. 네.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민석은 그대로 출발했고요. 저는 오피스텔 로비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가족 단톡방을 봤습니다. 제 아가씨가 또 메시지를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새언니 최고, 역시 우리 가족은 새언니 덕분에 든든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음이요. 든든하다. 제가 든든하대요. 네, 맞아요. 저는 든든하죠. 돈도 있고 병원도 있고 법인카드도 있으니까요. 그걸 쓰고 싶은 거잖아요. 하지만 시댁 가족들은 몰라요. 제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저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에요. 냉철하게 계산하는 원장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고 있어요. 이 사람들 어디까지 갈까?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곧 알게 될 거예요. 아주 확실하게요. 4월 하순이 되자 저는 동생 정훈에게 연락했습니다. 최정훈, 제 남동생이에요. 38살, 공인회계사거든요. 정훈회계법인에서 파트너로 일하고 있죠. 숫자에 강하고 장부 분석에 능해요. 그래서 제가 정훈에게 부탁했습니다. 정훈아, 우리 병원 법인 계좌 좀 봐줄래? 이상한 게 있는지 확인해줘. 정훈은 묻지 않았어요. 그냥 알았어. 누나, 자료 보내줘라고 했죠. 저는 병원 법인 클리어메디컬 주식회사 계좌 내역을 전부 정훈에게 넘겼습니다. 사흘 후 정훈이 전화했어요. 누나, 지금 시간 돼? 응. 왜? 만나야 할 것 같아. 누나한테 보여줄 게 있어.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저는 그날 저녁 정훈에게 법인 사무실로 갔습니다. 강남역 근처 빌딩 시기층이었어요. 정훈은 회의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앉아. 누나.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정훈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엑셀 시트가 가득했어요. 누나, 이거 봐. 정훈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클리어 메디컬 주식회사 입금 내역이었습니다. 2023년 9월부터 2025년 3월까지 7개 병원으로부터 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입금된 내역이 있었어요. 이게 뭐야? 리베이트야. 누나. 정훈의 말에 저는 숨이 멎었어요. 리베이트요? 총액이 2억 3천만 원이야. 7개 병원에서 나눠서 받았어. 매형 회사가 납품한 의료기기 리베이트를 누나 명의 법인 계좌로 스탁한 거지.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2억 3천만 원. 민석이 제 명의로 리베이트를 받았다고요? 계속 봐. 누나. 더 있어. 정훈이 다른 시트를 열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었어요. 2024년 11월 14일 강남 성형외과 박소연 코 성형 1200만 원. 2025년 1월 8일 압구정 성형외과 박소연 눈 재수술 800만 원. 2025년 2월부터 3월까지 청담 피부과 박소연 레이저 시술 6회 420만 원. 정훈이 하나하나 읽어주더라고요. 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박소연, 민석의 애인이죠. 그 여자 성형 비용을 제 병원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요? 총 2,800만 원이야. 누나, 전부 박소연 이름으로 결제됐어. 저는 말을 잃었어요.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민석이 외도한 건 알았어요. 하지만 제 명의로 리베이트를 스탁하고 제 법인카드로 애인을 성형시켰다는 건 몰랐죠. 정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나, 이건 범죄야. 명의도용이고 횡령이야. 국세청에 신고하면 매형은 끝이야.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정훈을 봤죠. 동생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누나, 어떻게 할 거야?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신고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참을까요? 아니에요. 참는 건 이제 끝이에요. 민석은 선을 넘었어요. 외도는 감정 문제였지만 이건 제 인생 자체를 무너뜨릴 범죄거든요. 정훈아. 응. 누나. 이 자료 전부 복사해줘. 그리고 계좌 해지 신청 준비해.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누나 결정대로 할게. 저는 회의실을 나와 빌딩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강남역 거리가 붐볐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달리고 네온사인이 반짝였죠.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숫자만 맴돌았거든요. 2억 3천만 원, 2,800만 원, 박소연.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 유나에게 전화했습니다. 유나야. 왜? 은서야? 무슨 일 있어? 민석이 내 명의로 리베이트 세탁했어. 법인카드로 애인 성형도 시켰고. 유나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차갑게 말했죠. 증거 있어? 다 있어. 정훈이가 정리해줬어. 좋아. 은서야, 잘 들어. 지금 들키면 안 돼. 6월까지 버텨야 해. 재산분할 8억 받으려면 비공개 조항 지켜야 한다고. 알아.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해. 민석이 더 이상 내 명예 못 쓰게 막아야 해. 유나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이제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준비해야 해요. 민석이 제 명의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증거를 쌓아야 하죠. 다음 날 저는 정훈과 함께 페이퍼 컴퍼니 계좌 해지 신청을 했습니다. 잔액 2억 3천만 원은 제 개인 계좌로 이체했고요. 민석이 추가로 리베이트를 받을 경로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날 저녁 민석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클리어 메디컬 계좌 왜 닫았어? 제 명의 법인이잖아요. 정리하고 싶어서요. 정리? 지금? 네, 지금이요. 민석이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회사에서 감사 시작됐다고. 그 계좌 필요하단 말이야. 그건 민석 씨 문제예요. 저는 제 명의 정리하는 거예요. 야, 최은서. 민석이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말했죠. 민석 씨, 제 명의는 제가 관리해요. 더 이상 쓰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석이 다시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왔지만 읽지 않았고요. 저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어요. 정훈이 보내준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입금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박소연 이름. 전부 증거예요. 민석을 무너뜨릴 증거죠.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 쓰면 안 돼요. 6월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때까지 저는 여전히 며느리 역할을 해야 하고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가족 단톡방이었어요. 아가씨가 메시지를 올리셨더라고요. 새언니, 래플스 예약은 어떻게 되셨어요? 아버지 생신 다음 달인데 일정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메시지를 보며 웃었어요. 냉소가 나왔죠. 래플스요? 네, 알아보고 있어요. 아주 특별하게요. 아가씨, 제가 알아보고 있어요. 곧 말씀드릴게요. 답장을 보내고 나서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계획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민석은 제 명의를 악용했어요. 시댁은 저를 돈줄로 봤고요. 그렇다면 저도 방법을 바꿔야죠. 참는 복수에서 움직이는 복수로요. 창밖으로 서초동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죠. 저는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민석, 당신은 몰랐겠죠. 숫자보다 더 차가운 게 배신이라는 거요. 4월 25일 저는 유나를 만났습니다. 강남 유나법률사무소였어요. 12층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테헤랄로가 보이더라고요. 유나가 서류를 펼쳐놓고 말했어요. 은서야, 지금 상황 정리해 볼게. 민석이 내 명의로 리베이트 2억 3천 스탁했고 법인카드로 애인 성형비 2,800만 원 썼어. 증거는 다 있고. 응. 근데 문제는 비공개 조항이야. 6월 초까지 별거 사실 들키면 재산분할 8억이 3억으로 줄어들어. 유나가 날카롭게 저를 봤어요. 은서야, 지금 들키면 끝이야. 5억 날리는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참아. 알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참아야 해요. 2달만요. 그리고 민석이 내 명에 더 쓰지 못하게 막아야 해. 계좌 해지한 건 잘했어. 근데 법인카드는? 법인카드는 제가 들고 있어요. 좋아. 절대 민석한테 넘기지 마. 그리고 지금부터는 모든 거래 내역 기록해도 나중에 소송 자료로 쓸 거야. 유나는 완벽한 변호사예요. 감정보다 전략을 우선시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감정 쓸 때가 아니거든요. 유나야, 하나 물어볼게. 뭔데?
시댁에서 레플스 VIP 건강검진 요구하는데 제가 거절하면 의심받을까? 유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받을 수도 있어. 근데 은서야, 넌 거절할 생각 없잖아. 저는 유나를 봤어요. 유나가 웃었죠. 너 뭔가 계획 있지? 눈빛 보니까 알겠어. 응, 있어. 뭔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석 통장 털 거야. 유나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러더니 껄껄 웃었죠. 미쳤어. 은서야, 그거 좋은데. 어떻게 할 건데? 민석명의 가족 카드 줄 거야. 시댁한테. 민석이 가만히 있겠어? 못 말려. 별거 사실 들키면 민석도 끝이거든. 그러니까 참을 수밖에 없어.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벽해. 시댁은 신나서 쓸 테고, 민석은 못 말리고, 통장은 바닥나고. 은서야, 너 진짜 무섭다. 저는 웃지 않았어요. 무섭다고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몫을 챙기는 거예요. 사무실을 나와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에 수술 2건이 있었거든요. 코 성형이랑 눈 재수술이었어요. 환자분들 상담하고 수술하고 회복실 체크하고 일상이 반복됐죠. 저녁 7시쯤 민석한테 전화가 왔어요. 은서. 왜요? 아버지 레플스 건 어떻게 됐어? 알아보고 있어요. 빨리 좀 해. 아버지가 자꾸 물어보시거든. 저는 한숨을 삼켰어요. 빨리 하라고요? 네, 빨리 하죠. 아주 빨리요. 민석 씨, 하나 물어볼게요. 뭔데? 민석 씨 통장 잔액 얼마예요? 민석이 잠시 침묵했어요. 왜 그걸 물어? 레플스 비용 민석 씨가 내야 하니까요. 5천만 원 넘어요. 그건 좀 뭐예요? 지금 회사 감사 때문에 돈 쓰기 힘들어. 당신이 좀 처리해줘.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처리하라고요? 민석 씨 아버지 생신인데요. 민석 씨 계좌에서 나가게 할게요. 카드 줄 테니까 시댁에 전달하세요. 뭐? 카드를? 네. 제가 바빠서 직접 못 가니까 시댁에서 편하게 쓰시라고요. 민석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야, 그건 좀... 아버지가 카드 받으시면 얼마나 쓰실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민석 씨가 알아서 하세요. 저는 예약만 해드릴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석이 다시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정훈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요. 누나, 카드 주는 거 확실해? 응. 민석명의 가족 카드야. 한도 5천만 원이고 민석 계좌 잔액은 8천만 원 정도 될 거야. 정훈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레플스 검진 5,200만 원, 호텔 3박에 약 700만 원, 식사랑 쇼핑 추가하면 최소 7천에서 8천? 맞아. 누나, 민석 통장 거의 바닥나겠는데? 그게 목적이야. 정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누나, 진짜 무섭다. 근데 좋아. 내가 법적 책임선 정리해 줄게. 카드는 민석명이니까 모든 책임은 민숙한테 가. 고마워, 정훈아. 저는 카페를 나와 병원으로 갔습니다. 원장실에서 레플스 메디컬 센터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VIP 건강검진 2인 4월 27일 출발, 3박 4일. 호텔은 마리나 베이센즈 스위트룸으로 예약했죠. 그리고 민석명의 가족 카드를 꺼냈습니다. 신한은행 프리미엄 카드예요. 한도 5천만 원이고 민석 통장이랑 연결돼 있죠. 저는 그 카드를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메모를 썼습니다. 아버님, 제가 바빠서 직접 동행은 못하지만 이 카드로 편하게 쓰세요. 한도는 넉넉하게 해뒀어요. 은서. 완벽했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배려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실제로는 민석 통장을 털고 있는데 말이죠. 저녁에 분당 시댁으로 갔습니다. 민석이랑 같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댁 가족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어서 와, 은서.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레플스 예약 다 했어요. 4월 27일 출발이시고요. 항공은 비즈니스, 호텔은 마리나 베이센즈로 잡았어요. 검진 끝나고 하루 더 쉬시라고 3박 4일로 예약했어요. 시아버지가 환호하셨어요. 오, 역시 우리 며느리야. 고맙네, 은서. 그리고 이 카드 드릴게요. 저는 봉투를 시아버지께 드렸어요.
시아버지가 봉투를 열어보시더니 카드를 꺼내셨죠. 이게 뭔가? 제가 병원 일이 바빠서 직접 동행은 못하지만 이 카드로 편하게 쓰세요. 한도는 넉넉하게 해뒀어요. 시어머니가 감탄했어요. 어머, 은서야. 이렇게까지 해줘서 고마워. 신우이도 박수를 치셨죠. 역시 새언니 완벽해요. 민석은 옆에서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못했죠. 지금 여기서 그거 내 카드야 라고 할 수 있겠어요? 별거 사실 들통나면 민석도 끝이거든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해외 의료 관광 비용으로 5천만 원? 괜찮아요. 아버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시아버지가 크게 웃으셨어요. 허허, 우리 며느리 참 든든해. 또 든든하다는 말이네요. 네, 맞아요. 저는 든든하죠. 민석 통장 털만큼은요. 식사를 하고 나서 민석이랑 시댁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민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야, 너 미쳤어? 왜요? 내 카드를 왜 아버지한테 줘? 민석 씨가 비용 내야 하잖아요. 민석 씨 아버지시니까. 그래도 카드를 직접 주면 어떡해? 아버지가 얼마나 쓰실지 모르잖아. 저는 민석을 똑바로 봤어요. 그럼 민석 씨가 막으세요. 아버님한테 그 카드 쓰지 마세요라고 하세요. 민석이 말을 잃었어요. 할 수 없죠. 지금 막으면 왜 며느리가 준 카드를 쓰지 말라고 하냐는 소리 나올 테니까요. 저는 차에 탔습니다. 민석은 운전대를 꽉 쥐고 있더라고요.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어요. 최은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참는 거요. 민석 씨처럼요. 민석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서초동 오피스텔 앞에 저를 내려줬죠. 방에 들어와서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정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카드 전달 완료. 27일부터 추적 시작. 정훈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어. 누나,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게.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초동 야경이 보였죠.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민석, 당신은 몰랐겠죠. 제 미소 뒤에 어떤 칼날이 숨어 있는지요. 4월 26일, 저는 정훈과 유나를 만났습니다. 청담동 한정식당 산정이었어요. 룸으로 예약했죠. 밖에서 보이면 안 되니까요. 정훈이 노트북을 펼쳤어요. 누나, 페이퍼 컴퍼니 계좌 해지 완료했어. 잔액 2억 3천만 원은 누나 개인 계좌로 이체됐고, 민석이 뭐라고 하던가? 계속 전화하던데. 안 받았어. 유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은서야, 카드 사용 구조 정리해 볼게. 민석명의 가족 카드니까 모든 책임은 민석한테 가. 시댁이 아무리 많이 써도 법적으로 문제 없어. 카드 소유자가 민석이니까. 민석이 카드 정지하면? 못해. 지금 정지하면 시댁한테 뭐라고 설명할 건데? 사실 우리 이혼했어요라고 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나 말이 맞아요. 민석은 카드를 막을 수도 없고 시댁한테 진실을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당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은서야, 너는 아무 책임 없어. 카드 준 건 며느리로서 효도 차원이고 실제 사용은 시댁이 한 거니까. 완벽하네. 응, 완벽해. 유나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죠. 정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누나들 무섭다. 진짜. 저희는 식사를 했어요. 한정식이 나왔죠. 전복죽, 생선구이, 갈비찜. 맛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음식 맛보다 이 순간이 더 달콤했습니다. 복수를 설계하는 이 순간이요. 식사를 마치고 정훈이 말했어요. 누나, 27일부터 카드 사용 내역 실시간으로 추적할게. 매일 저녁 리포트 보낼게. 고마워, 정훈아. 그리고 누나, 하나만 물어볼게. 뭔데? 누나 진짜 괜찮아? 감정적으로? 저는 정훈을 봤어요. 동생이 걱정하는 눈빛이더라고요. 응, 괜찮아. 이제는 감정보다 계산이 먼저야.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나가 제 어깨를 두드렸죠. 은서야, 네가 이기는 거야. 끝까지 가. 응, 끝까지 갈 거야. 저는 한정식당을 나와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에 상담 예약이 있었거든요. 40대 여성 환자분이었어요. 눈 밑 지방 재배치 상담이었죠. 원장님, 이거 하면 많이 달라질까요? 네,
효과 좋으세요. 피곤해 보이는 인상이 많이 개선될 거예요. 그럼 언제 수술 가능할까요? 다음 주부터 가능하세요. 일정 잡아드릴게요. 환자분이 웃으시며 나가셨어요. 저는 상담실에 혼자 남았죠.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보였어요. 41살, 성형외과, 원장, 이혼 준비 중인 여자. 거울 속 제 눈빛이 차가웠어요. 예전에 저는 따뜻했거든요. 환자들한테 웃어주고, 직원들한테 친절하고, 가족한테 다정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죠. 차갑고, 계산적이고, 냉정해요. 민석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시댁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가를 받아야 해요. 저녁 7시쯤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시아버지였습니다. 내일 출발이구먼. 은서 덕분에 좋은 여행 가게 됐네. 고맙네. 시어머니도 메시지를 올리셨죠. 은서야, 정말 고마워. 우리 며느리 덕분에 아버지 생신을 특별하게 보낼 수 있겠네. 신우이도 가세했습니다. 새언니 최고, 우리 가족은 새언니 덕분에 항상 든든해요. 저는 메시지를 보며 웃었어요. 든든하다고요? 네, 맞아요. 저는 든든하죠. 여러분 통장 털만큼은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편하게 다녀오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이모티콘까지 붙여서 보냈어요. 완벽한 며느리 연기죠. 밤 11시쯤 민석한테 전화가 왔어요. 은서. 왜요? 내일 아버지 출발하시는데. 진짜 괜찮은 거야? 뭐가요? 카드 말이야. 아버지가 얼마나 쓰실지 모르잖아.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민석 씨, 걱정되면 민석 씨가 직접 가세요. 아버님 모시고 싱가포르 다녀오세요. 그게 어떻게 돼? 왜 안 돼요? 아들이잖아요. 민석이 한숨을 쉬었어요. 회사 일 때문에 못 가. 너도 알잖아. 그럼 카드 쓰시는 거 지켜보세요. 어차피 민석 씨 카드니까 민석 씨 책임이에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석이 다시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다음 날 4월 27일 아침이었어요. 시댁 가족들은 인천공항에서 싱가포르로 출발했죠.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부부 4명이요. 정훈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누나, 출발했어. 항공권 결제 확인됐어. 비즈니스 사석 680만 원.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시작이네. 응. 누나, 이제 시작이야. 저는 병원에서 일상을 이어갔어요. 수술하고, 상담하고, 직원 관리하고. 겉으로는 평범한 하루였죠.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속 계산했어요. 레플스 검진 5,200만 원, 호텔 700만 원, 항공 680만 원. 이미 6,580만 원이에요. 민석 통장 잔액 8천만 원에서 벌써 이 정도 나갔으니까 남은 돈은 1,420만 원 정도겠네요. 그런데 여행은 이제 시작이에요. 식사도 해야 하고 쇼핑도 할 거고 관광도 하겠죠. 1,420만 원으로 3박 4일을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웃었어요. 못 버틸 거예요. 절대로요. 저녁에 정훈한테 전화가 왔어요. 누나, 첫날 리포트야. 응, 말해봐. 레플스 메디컬 센터 VIP 검진 2인 5,200만 원 결제 완료. 마리나베이 샌즈 스위트룸 3박 720만 원 결제 완료. 공항에서 명품 면세점 쇼핑 샤넬 가방 580만 원. 벌써 샤넬? 응. 제이 씨가 산 것 같아. 저는 웃음이 났어요. 아가씨답네요. 공항에서부터 쇼핑이라니요. 총 지출 얼마야? 6,500만 원. 민석 계좌 잔액 1,500만 원 남았어. 첫날에? 응, 첫날에. 저는 소파에 기대며 웃었어요. 완벽해요. 정말 완벽하죠. 정훈아, 내일 리포트도 기대할게. 알겠어. 누나. 근데 누나. 응? 민석 연락 없어? 계속 오는데 안 받아. 크크크 민석 지금 속 타겠다. 응. 타야지. 전화를 끊고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민석, 지금 어떤 기분일까요? 자기 통장이 실시간으로 털리는데 막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기분이요. 저도 그랬어요. 4개월 동안 당하기만 했죠. 이제는 제 차례예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가족 단톡방이었어요. 아가씨가 사진을 올리셨더라고요. 마리나베이 샌즈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싱가포르 최고 새언니 덕분에 너무 행복해요.
저는 사진을 보며 웃었어요. 행복하시다니 다행이네요. 그 행복의 대가가 누구 통장에서 나가는지 모르시겠지만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가씨, 편하게 즐기세요. 이모티콘까지 붙여서요. 완벽한 며느리죠. 밤 11시가 넘어 민숙한테 문자가 왔어요. 최은서, 전화 좀 받아. 급해. 저는 문자를 보고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급하다고요? 저는 안 급한데요. 창밖으로 서초동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죠. 저는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민석, 당신이 제 명의로 리베이트 스탁할 때는 괜찮았나요? 애인 성형시킬 때는요? 이제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프리미엄 카드 한 장으로요. 4월 28일 아침 정훈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누나, 둘째 날 리포트. 오차드 로드 명품 쇼핑 1,850만 원. 미슐랭 레스토랑 점심 180만 원. 센토사 골프 클럽 라운딩 120만 원. 총 2,150만 원 지출. 민석 계좌 잔액 마이너스 650만 원. 저는 문자를 보고 웃었어요. 마이너스예요. 벌써 마이너스라고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훈아, 마이너스 어떻게 된 거야? 카드 한도가 5천만 원이잖아. 그거 다 쓰고 초과된 거야. 지금 민석 통장에서 마이너스 이자 붙기 시작했어. 크크크 완벽하다. 누나, 진짜 무섭다. 근데 재밌어. 저는 전화를 끊고 병원으로 출근했어요. 오늘은 수술이 3건 있었거든요. 코 성형 2건, 눈 재수술 1건이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민석한테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죠. 수술 중이라고 핑계 댈 수 있으니까요. 수술을 끝내고 회복실을 체크했습니다. 환자분들 상태 괜찮았어요. 부기도 예상 범위 내고 통증도 관리 잘 되고 있었죠. 오후 2시쯤 민석한테서 문자가 10통 넘게 왔어요. 최은서, 전화 좀 받아. 급하다니까. 아버지가 카드 너무 많이 쓰셔. 내 통장 바닥났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문자를 하나하나 읽으며 웃었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민석 씨 문제니까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수술 중이라 전화 못 받아요. 저녁에 연락할게요. 거짓말이에요. 저녁에도 안 받을 거거든요. 저녁 6시쯤 가족 단톡방에 사진들이 올라왔어요. 시아버지가 올리셨더라고요. 레플스 메디컬 센터에서 찍은 사진, 마리나 베이 샌즈 루프탑 수영장 사진, 오차드 로드 쇼핑 사진들이요. 싱가포르 정말 좋구먼. 은서 덕분에 평생 기억에 남을 여행이네. 시어머니도 메시지를 올리셨죠. 은서야, 정말 고마워.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신우이도 사진을 올렸습니다. 구찌 가방을 들고 찍은 셀카였어요. 새언니 덕분에 꿈 같은 여행. 저는 사진들을 보며 계산했어요. 구찌 가방, 저거 아마 300만 원은 넘을 거예요. 시아버지 골프 라운딩, 120만 원. 미슐랭 레스토랑, 180만 원. 전부 민석 통장에서 나간 돈이죠.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는 것 같아서 저도 기뻐요. 많이 즐기세요. 완벽한 며느리 연기예요. 밤 9시쯤 민석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슬슬 받아줄 때도 됐거든요. 왜요? 최은서, 너 미쳤어?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카드를 7천만 원이나 쓰셨어. 내 통장 완전히 바닥났다고. 그래요? 그건 민석 씨 통장이니까 민석 씨가 관리하셔야죠. 야, 네가 카드를 줬잖아. 효도 차원에서 드린 거예요. 사용은 시댁에서 하신 거고.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어떻게 7천만 원을.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민석 씨, 카드 정지하세요. 뭐, 카드 정지하시라고요. 민석 씨 명의니까 민석 씨가 정지할 수 있잖아요. 민석이 말을 잃었어요. 할 수 없죠. 지금 카드 정지하면 시댁한테 뭐라고 설명할 건데요? 못하겠지요. 별거 사실 들키니까요. 최은서, 민석 씨, 6월까지 참으세요. 민석 씨도 참아야 8억 안 줘도 되잖아요. 민석이 거칠게 숨을 쉬었어요. 너 진짜. 저는 며느리 역할 잘하고 있어요. 시댁 가족분들 행복하시잖아요. 민석 씨도 참으세요. 조금만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석이 다시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레드와인이었어요. 한 모금 마셨죠. 부드럽고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민석,
지금 기분이 어때요? 자기 통장이 실시간으로 털리는데 막을 수도 없고 소리칠 수도 없는 기분이요. 저도 그랬어요. 4개월 동안 당하기만 했죠. 이제는 제 차례예요. 다음 날인 4월 29일 정훈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누나, 셋째 날 리포트. 가든스 바이 더 베이, 관광 50만 원, 점심 일식 레스토랑 220만 원, 루이비통 매장 쇼핑 680만 원, 저녁 싱가포르 칠리크랩 레스토랑 150만 원, 총 1100만 원 지출. 민석 계좌 누적 마이너스 1750만 원. 저는 웃음이 났어요. 마이너스 1750만 원이라고요? 민석 연락 왔어? 누나한테 계속 전화한다던데? 응. 받았어. 카드 정지하라고 했지. 크크크 못하겠지? 당연하지. 별거 사실 들키면 민석도 끝이니까. 정훈이 웃었어요. 누나, 이거 완전 복수극이네. 응. 복수극이야. 저는 병원에서 환자 상담을 했어요. 50대 여성 환자분이었죠. 안면거상 상담이었습니다. 원장님, 제가 요즘 너무 늙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한번 볼게요. 환자분 얼굴을 살펴봤어요.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볼 처짐이 있었죠. 안면거상 하시면 효과 좋으실 거예요. 10년은 젊어 보이실 겁니다. 정말요? 그럼 언제 할 수 있어요? 다음 달부터 가능하세요. 일정 잡아드릴게요. 환자분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저도 웃었죠. 겉으로는요. 상담을 마치고 원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청담동 거리가 보였죠. 명품 매장들, 고급 차들, 잘 차려입은 사람들. 저도 저 안에 속해 있어요. 겉으로는 성공한 원장이죠. 하지만 속은 어떨까요? 끝난 결혼을 숨기고 복수를 설계하고 시댁을 속이는 여자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2달만 더 버티면 되니까요. 저녁에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시아버지였습니다. 내일이면 귀국이구먼. 정말 좋은 시간이었네. 은서한테 꼭 고맙다고 전해줘. 시어머니도 메시지를 올리셨죠. 은서야, 정말 고마워. 평생 잊지 못할 여행이었어. 시누이도 사진을 올렸습니다. 마리나 베이 샌즈 야경 사진이었어요. 새언니 덕분에 최고의 여행 사랑해요. 새언니. 저는 메시지를 보며 웃었어요. 사랑한대요. 저를요. 제 돈으로 여행하면서요. 아니에요. 제 돈이 아니죠. 민석 돈이에요. 정확히는 민석 통장을 털어서 쓴 돈이고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셨다니 저도 기뻐요. 조심히 귀국하세요. 완벽해요. 완벽한 며느리죠. 밤 10시쯤 민석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내일 아버지 귀국하시면 어떻게 할 거야? 내 통장 2천만 원 마이너스야. 이거 어떻게 메울 건데?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민석 씨 문제예요. 민석 씨가 알아서 하세요. 민석한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10통 넘게 왔지만 읽지 않았죠. 저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민석, 당신은 몰랐겠죠. 제가 얼마나 차갑게 계산하는 사람인지요. 당신이 제 명의로 리베이트 스탁할 때 저는 숫자를 봤어요. 당신이 애인 성형시킬 때 저는 증거를 모았죠. 그리고 지금 당신 통장을 털 때 저는 웃고 있어요. 복수는 뜨겁지 않아요. 차갑죠. 계산적이고 냉정하고 정확해요. 그게 바로 제 복수예요. 4월 30일 밤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객실에서 시누이가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현장에 없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정훈이 카드 사용 시간을 추적해서 알려줬거든요. 제이 아가씨는 호텔 침대에 앉아 핸드폰으로 카드 앱을 열었대요. 여행 경비를 정리하려고요. 그런데 사용 내역을 쭉 보다가 이상한 항목들을 발견했죠. 강남 성형외과 박소연 2024년 11월 14일 1200만 원. 압구정 성형외과 박소연 2025년 1월 8일 800만 원. 청담 피부과 박소연 2025년 2월 18일 140만 원. 청담 피부과 박소연 2025년 3월 5일 140만 원. 제이 아가씨는 화면을 보며 눈을 크게 떴대요. 박소연, 누구죠? 왜 오빠 카드로 성형외과 결제가 이렇게 많은 거죠? 제이 아가씨는 즉시 스크린샷을 찍었어요. 그리고 가족 단톡방 우리 가족 사랑해에 올렸죠. 정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밤 11시 17분이었어요. 누나,
터졌어. 제이씨가 단톡방에 박소연 결제 내역 올렸어. 저는 문자를 보고 웃었어요. 드디어 터졌구나. 가족 단톡방을 열어봤습니다. 제이 아가씨가 올린 스크린샷이 보였어요. 그리고 메시지가 있었죠. 오빠, 이게 뭐예요? 박소연이 누구예요? 왜 오빠 카드로 성형외과 결제가 이렇게 많아요?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을 참았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시아버지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민서가, 이게 무슨 일이야? 당장 전화해. 시어머니도 메시지를 올렸죠. 민서가, 설명 좀 해봐. 이게 대체 뭐니? 제이 아가씨가 또 메시지를 올렸어요. 오빠, 답 좀 해요. 박소연이 누구냐고요. 저는 단톡방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제가 말할 때가 아니거든요. 민석이 대답할 차례죠. 1시간이 지났어요. 민석은 답장을 안 했어요. 할 수 없었겠죠.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사실 제 애인이에요라고요? 새벽 1시쯤 민석한테서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게 회사 직원인데 의료기기 납품 관련해서 병원 소개 부탁했던 거예요. 시아버지가 즉시 답장했어요. 회사 직원 성형비를 내 카드로 1200만 원씩 내뒀단 말이야? 제이 아가씨도 가스해했죠. 오빠, 거짓말 그만해요. 회사 직원한테 코 성형비를 왜 내줘요? 눈 제술비는요? 피부과 시술비는요? 시어머니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민서가,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이 여자가 누구니? 저는 단톡방을 보며 웃었어요. 민석, 지금 어떤 기분일까요? 싱가포르 호텔 객실에서 가족들한테 추궁당하는 기분이요. 새벽 2시쯤 민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았습니다. 최은서. 왜요? 너 이거 일부러 한 거지? 뭐려? 카드에 박소연 내역 있는 거 알고 시댁에 준 거지.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민석 씨, 그건 민석 씨 카드예요. 제가 뭘 알겠어요? 야, 네가 병원 원장이잖아. 법인카드 내역 다 알잖아. 네, 알았어요. 그래서 민석 씨 명의 카드를 드린 거예요. 민석 씨 책임이니까요. 민석이 거칠게 숨을 쉬었어요. 너 진짜. 민석 씨, 시댁 가족분들한테 설명 잘하세요. 저는 며느리니까 개입 안 할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5월 1일이었어요. 시댁 가족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죠. 정훈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누나 귀국했어. 단톡방 분위기 최악이야. 저는 가족 단톡방을 열어봤어요. 새벽부터 메시지가 쌓여 있었죠. 시아버지 민서가 공항 도착했다. 집 오자마자 얘기 좀 하자. 시어머니 민서가 엄마한테 숨기지 말고 다 말해. 제이 아가씨, 오빠 새언니한테는 말씀드렸어요. 새언니가 알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웃음이 났어요. 새언니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요? 저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요. 오후 3시쯤 민석한테 전화가 왔어요. 받았습니다. 뭐예요? 은서야. 부탁이야. 민석의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아버지가 너한테 전화하실 거야. 그때. 그냥 모른다고 해줘. 모른다고요? 뭐려? 박소연 얘기 말이야. 너는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줘. 저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민석이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죠. 제발 6월까지만 참아달라고. 그때까지만 비밀로 해달라고. 그럼 나도 재산분할 8억 주고 조용히 끝낼게.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민석 씨, 저는 이미 참고 있어요. 4개월째요. 근데 민석 씨는요? 제 명의로 리베이트 스탁하고 애인 성형시키고 그게 참는 거예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민석 씨, 이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은서야, 제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 7시쯤 시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받았습니다. 네, 아버님. 은서야, 싱가포르 잘 다녀왔네. 고마웠어. 별 말씀을요. 편하게 다녀오셨어요? 은서야,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네, 아버님. 민석이 카드에 이상한 내역이 있더구먼. 박소연이라는 사람 성형외과 결제 내역 말이야. 혹시 네가 아는 거 있니?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버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민석 씨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그래? 너도 모르는구나. 네.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알겠네. 은서야, 고생했어. 우리 며느리 덕분에 좋은 여행했어. 감사합니다, 아버님.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모르세요. 제가 다 알고 있다는 거요. 제가 일부러 그 카드를 드렸다는 거요. 밤 10시쯤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시아버지였습니다. 민서가 내일 저녁에 집으로 오너라. 가족회의 하자. 제이 아가씨도 메시지를 올렸죠. 저도 갈게요, 아버지. 오빠 얘기 똑바로 들어야겠어요. 저는 단톡방을 보며 웃었어요. 가족회의라고요? 재밌겠네요. 민석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은서야, 내일 가족회의에 너도 와줘. 제발.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싫어요. 민석 씨 가족 문제니까 민석 씨가 알아서 하세요. 민석한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초동 야경이 보였죠.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민석, 당신이 제일 지키고 싶어 하던 게 뭐였죠? 체면이었죠. 가족, 내 권력이었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전부 무너지고 있어요. 박소연 이름 하나 때문에요. 복수의 칼날은 돈에서 끝나지 않아요. 체면까지, 권력까지 전부 무너뜨리는 거죠. 5월 2일 저녁, 저는 변호사 유나, 동생 정훈과 함께 분당시댁을 방문했습니다. 민석이 제발 와달라고 했지만 저는 제 조건대로 갔어요. 유나와 정훈을 동반해서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댁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있었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부부, 그리고 민석까지요.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어서 와, 은서.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인사하셨어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버님도 안녕하세요. 근데 이분들은? 시아버지가 유나와 정훈을 보셨어요. 제 친구 서유나 변호사님이고요. 제 동생 최정훈 회계사예요. 변호사, 회계사? 시아버지가 당황하셨어요. 당연하죠. 가족 얘기하러 온 자리에 변호사와 회계사를 데려왔으니까요. 저는 거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유나와 정훈도 제 옆에 앉았죠.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별거 합의서 원본, 페이퍼 컴퍼니 리베이트 입금 내역 7건, 박소연 성형결제 내역 9건, 박소연과 민석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 정훈이 민석 노트북에서 시댁 가족들이 서류를 보며 얼어붙었어요. 이게 뭐니?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이혼했어요. 4개월 전에요. 뭐라고? 2024년 12월 초에 별거 합의서 썼고요. 재산 분할 8억 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6개월간 비밀로 하기로 했죠.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은서야, 무슨 소리야? 4개월 전에 이혼을? 네. 민석 씨가 외도했거든요. 박소연이라는 여자랑요. 제이 아가씨가 소리쳤어요. 그럼 그동안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며느리 행세하면서요? 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합의서에 비공개 조항이 있었거든요. 6월까지 비밀로 하기로요. 유나가 합의서를 시아버지께 건넸어요. 여기 보시면 비공개 조항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시아버지가 합의서를 읽으시더니 민석을 봤어요. 민석아, 이게 사실이야? 민석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대답을 못했죠. 정훈이 리베이트 내역을 펼쳤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3년 9월부터 2025년 3월까지 7개 병원에서 총 2억 3천만 원이 입금됐어요. 민석 씨가 제약회사 영업이사로서 받은 리베이트를 누나명의 페이퍼 컴퍼니로 스탁한 거죠. 시아버지가 서류를 보시더니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리베이트, 세탁. 네. 그리고 이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에요. 정훈이 박소연 결제 내역을 보여줬어요. 박소연 코 성형 1200만 원, 눈 재수술 800만 원, 피부 시술 6회 420만 원. 전부 누나명의 법인카드로 결제됐어요. 총 2800만 원이죠. 제이 아가씨가 민석을 쳐다봤어요. 오빠, 이게 다 사실이에요? 민석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아가씨, 지금 두 가지 선택지 드릴게요. 시댁 가족들이 저를 봤어요. 첫째, 재산분할 8억에 명의도용 손해배상 2억 더해서 총 10억 일주일 안에 주시고 조용히 정리하시든지요. 10억? 시아버지가 놀라셨어요. 둘째, 국세청에 리베이트 탈세 제보하고 경찰에 명의도용 고소하시든지요. 유나가 덧붙였어요. 합의서에 비공개 조항이 있으니까 은서 쪽은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오히려 민석 씨 쪽이 명의도용, 리베이트, 간통 세 가지 다 해당돼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서야, 우리가 뭘 잘못했니?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니?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어요. 어머님, 저를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의사 며느리? 돈줄? 편의 도구? 그게 무슨... 레플스 VIP 건강검진 5천만 원 요구하실 때 저더러 병원 법인카드로 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횡령인 거 모르셨어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히셨어요. 제이 아가씨가 항변했어요. 새언니,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아가씨, 저는 이미 가족 아니에요. 4개월 전부터요. 그동안은 제가 아니라 합의서가 참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5월 9일까지 10억 입금하시면 조용히 정리할게요. 안 하시면 법적 절차 밟을게요.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은서야, 우리가 내한테 미안했어. 그래도 이렇게까지... 아버님, 미안하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민석 씨가 제 명의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나와 정훈도 일어났죠. 5월 9일까지 입금 확인 못하면 국세청과 경찰에 제보할게요. 증거는 전부 있어요.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뒤에서 시어머니가 우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차에 탔습니다. 유나가 운전했어요. 정훈이 뒷자리에 앉았고요. 누나, 괜찮아? 정훈이 물었어요. 응, 괜찮아. 진짜. 응, 진짜야. 유나가 웃었어요. 은서야, 너 오늘 정말 멋있었어. 고마워. 유나야. 5월 7일, 제 계좌로 10억이 입금됐습니다. 재산분할 8억, 손해배상 2억이었죠. 민석이 보낸 거예요. 같은 날, 민석한테 문자가 왔어요. 입금했어. 이제 됐지?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가족 단톡방 우리 가족 사랑해를 열었어요.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최은서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을 나갔어요. 며칠 후 정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누나, 박소연이 민석 떠났대. 진짜? 응. 돈도 없고 이혼도 안 끝났다면서. 저는 웃었어요. 당연하죠. 박소연은 돈 때문에 만났을 테니까요. 5월 8일 저는 서초동 오피스텔을 정리했습니다. 짐을 쌌어요. 캐리어 하나, 옷 몇 벌, 노트북 한 대. 전부였죠. 강남 신사동 아파트로 돌아갔어요. 재산분할로 제 단독 소유가 확정된 곳이었죠. 45평, 넓고 깨끗한 공간이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강남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었죠.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만 사는 집에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그냥 최은서로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병원 직원들한테 단톡을 보냈어요. 다음 주부터 정상 출근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환자 예약도 확인했어요. 다음 주에 수술 5건이 잡혀 있었죠.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소파에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4개월간의 연기가 끝났어요. 이제 진짜 제 삶이 시작되는 거죠. 민석, 당신은 끝까지 몰랐겠죠. 며느리가 아니라 원장 최은서였다는 거요. 계산하고 설계하고 실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요.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 저는 제 이름으로 살 거예요. 의사 며느리가 아니라 성형외과 원장 최은서로요.